뭐 이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 자꾸 좀 언급이 됩니다만 그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인물 중에 유동규 씨도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난 금요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님, 거짓말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트입니다.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한국에 같이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거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동규 씨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장 최고님 어때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 얘기는 그 당시 호주에서 골프 칠 때 카트를 2대를 빌렸는데 한 대는 유동규 씨가 혼자 타고 다녔고 그 한 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씨가 타고 다녔는데 어찌 그렇게 4-5시간 같이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쳤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에게 공 어딨어? 라고 물어봤으면서까지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골프라는 운동의 특수성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뭐 축구나 농구처럼 4시간 내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잠깐씩 내려서 공 치는 시간 외에는 카트라고 하는 그 전동기구 타고 또는 걸어 다니면서 이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국내 골프장이 아니고 뉴질랜드 해외로 출장 가서 간 골프장이에요. 그러면 장소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같이 그곳에서 운동한 멤버들 누구인지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제가 선거법 허위 사실과 관련된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과거에 선거법으로 한번 유죄 선고 나왔었거든요. 벌금 그래요? 100만 원 이상. 그때 남양주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슨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허위 사실이라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적극 협력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약속받았다라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이런 사업 하고 싶다 했더니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걸 가서 확약받았다, 약속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격한 것이군요.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죠.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를 어디 가서 이거 약속받았다라고만 말해도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던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거기에 미루어 이제 판단해 보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알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 안 난다, 잘 몰랐다, 이런 정도의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얼기설기한 법이 아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된 사례 등이 쭉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걸 벗어나고 싶으면 정말 제대로 변론을 해야지 눈 안 마주쳤다 수준의 변론 가지고는 이걸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 의원 얘기에는 제가 부연성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의 허위 목적은 그래요. 최민희 지금 전 의원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좀 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지만 왜 그렇게 판단이 됐냐면 지자체장에 출마한 사람이 경기도지사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다는 걸 지자체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당선에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재판에서는 다뤄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김문기 전 처장은 그러면 몰랐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정말 거짓말이라면 몰랐다고 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냥 김문기라는 사람 개인을 알았다 몰랐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의혹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김문기 전 처장이 뭔가 일을 했었고 그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알려지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킨다면. 근데 이제 고 김문기 씨에 집중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 저 출장가 명단을 정할 때 유동규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고 김문기 씨는 처음 출장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 기사에 따르면 요청 내지는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고 김문기 씨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눈도 안 마주쳤다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인 정황상 좀 맞지가 않고 애초에 저 뉴질랜드 호주 출장을 왜 갔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저 팀이 갔다 와서 대장동과 관련된 그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좀 참고하기 위해서 저 출장을 갔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고 모든 최종 책임권자인데 그 팀을 다 데리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도 몰랐다라고 한 부분은 특히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한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기억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검찰이 입증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형사법을 보면은 위증의 죄도 비슷합니다. 위증죄도 본인이 반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과 반하는 그런 증언을 했을 때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그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고 김문기 씨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쭉 판단해 본다면 아마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 변명 혹은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 향해서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대표님 김문기 씨를 자꾸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김문기 전 처장이 202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지사 시절이었죠. 그 사이에 이재명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단체 문자를 수신했다. 김문기 처장 휴대전화에 주요 일정에 이재명 대표의 생일이 저장돼 있었다. 김문기 처장은 이 대표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 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는 걸 검찰 측에 주장을 했답니다. 자, 유동규 씨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 유동규 씨. 아까 목소리에 이어서 추가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뭐 이제 시청 가서 담당자 최고 담당자니까 그리고 뭐 팀장 가면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자, 뭐 이제 이런 법정 공방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의 그래픽에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저는요, 쭉 궁금한 대목이 있어요.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그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하위 직원이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이 재판인데. 근데 이것을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인터뷰에서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의도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쟁점은 또 하나.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덧붙여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 뭔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이득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치적 이득은 명확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졌었고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안 들어갔느냐. 그런데 그때 보도를 되짚어보면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이거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들어가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3번이나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고성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등 윗선의 압력 때문에 그걸 넣지 못했다는 등 그 당사자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던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때 아 내가 김문기 잘 안다. 이 사람이랑 뉴질랜드 가서 골프도 치고 나무에서 손도 잡고 다 했다. 이래버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외압을 직접 가했구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죠. 야. 그래서 모른다고 한 것이 결국 대장동 개발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된 그 중간 단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한 그래서 대장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게 시장 선거 나가면서 경기도지사한테 투자 약속 받았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정치적 이득이 걸린 사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고의적으로 모른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고 한 것인지를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데 재판 결과는 차치하고 한 가지 거짓말은 확실히 했습니다. 골프 안 쳤다고 했는데 골프 친 건 맞아요. 그때 안 쳤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때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뭐 채널A 방송이나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거짓말 한 가지 때문이라도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것인지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과 무관하게 국민들 앞에 거짓말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재판 결과를 통해 드러날 거고.